그 정광석화처럼 기소해준 어찌 보면 우리가 원했던 네. 이 국민들의 답답함, 미치도록 답답하고 화나는 이걸 그나마 이제 해소해주는 처음 스타트를 걸었는데 네. 굉장히 그 고무적이고 잘하셨다. 특히 저도 이 기록을 보면서 증거인멸 교사가 굉장히 위중한 범죄라고 봤거든요. 네. 이 내란의 전모가 담긴 노트북. 그게 계엄 이후에 수사기관이 손 놓고 있는 사이에 망치로 부셔가지고 제가 그 조서를 보면서 정말 어이없었던 게 워낙 세게 잘게 부시다가 손을 다쳤대요. 이렇게 말하자면 증거인멸의 정범이죠. 세상에. 양모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국록을 주고 있었어요. 그냥 공사를 구별 전혀 못하니까 결국은 공무원이라는 자가 국록을 받으면서 지시를 받기를 내란범의 지시를 받아서 내란의 중요 증거를 싸그리 박살을 내버린 거거든요. 네. 그게 수사기관이 멍 때리고 있는 사이에 그 중요한 증거가 사라져버렸어요. 이거는 김용현의 당연한 추가 기소 사안일 뿐만 아니라 네. 그자도 구속해야 됩니다. 매우 중대한 역사에 큰 죄를 지은 범인이에요. 네. 죄인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걸 전말을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중요 증거가 사라지다 보니까 지금 노상원도 입을 닫고 있고 그 증거를 다 그렇게 중요 증거를 훼손할 때까지 놔두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제가 되게 의심스러운 것은 그 노트북을 부시고 바로 검찰에 걸어 들어갔어요. 이건 내통하지 않고는 그렇게 될 리가 없다. 깨끗하게 치우고 들어갔다. 한 달 이내 지방도 수집 대상을 포함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거 보면 예. 시기를 총선 전으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에 그 계엄의 동기가 야당의 줄탄핵 뭐 이런 거다. 네. 그것 때문에 부담을 가졌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총선 전으로 나눠서 네. 저 노상훈 수첩이 작성된 시기는 총선 한참 전. 네.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역심을 푸는 자들이에요. 여대 야소 때 하는 게 제일 좋다. 네. 그리고 여소 야대 때는 먼저 30-40명 정도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시작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다고요. 여기에 보면 뭐 이준석 의원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있고요. 뭐 별의별 사람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된 건데 시기가 훨씬 더 밀다. 이 노상훈 수첩에서 보고 있는 세상, 네. 이 세상은 우리 헌법을 완전히 갈아엎으려는 선거제도를 완전히 바꾼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반으로 줄인다. 네. 국회의원이 무슨 국가 봉사직으로 만든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선거제도를 연구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중국과 러시아가 민주국가입니까? 중국이나 북쪽은 이 민주주의를 가장한 전체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거수기 노릇만 하는 그냥 모여가지고 무슨 대회 한다고 하고 욱샤욱샤 해가지고 뭐 1인 독재하는 그런 걸 모델링해서 이 우리나라 헌법을 바꾸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걸 역심이라고 정의한다면 이 역심은 청년 시절부터 싹 떴던 것 같아요. 수거 대상에 민자라는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민변, 그다음 민노총, 뭐 심지어 정의구현 사재단은 이름도 틀려요. 네. 뭐 정의구현 사재단을 모르는 거예요. 네. 얼마나 이름 틀린 거 많아요. 예. 정청래를 정청래라고 써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바른 말을 하는 싫은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뼛속 깊숙한 그 분노. 저것들은 그냥 쓸어버려야 돼. 아하. 이런 생각이 오래 전부터 이렇게 잉태된 거지. 네. 뭐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래서 해보니까 자꾸 국회에서 걸려. 그거보다 훨씬 전에. 네. 예,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박정희 대통령이 말했던 한국식 민주주의가 자꾸 떠오른다. 왜 미국식 민주주의만 민주주의냐? 한국식 민주주의를 하자. 그때 그런 논의가 유신헌법이 그런 철학적 배경에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갑자기 우리 헌법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얘기죠. 네. 입법부를 이제 완전히 형해화 버리고. 네. 그러니까 현재 국회의 구도가 마음에 안 든 게 아니라. 국회 자체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네. 그래서 지자체에 대해서도 보면은 군수 이상 중앙에서 파견.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지자체는 통일 이후에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통일과 지자체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런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뼛속 깊숙한 불신, 특히 이런 미국식 대의민주주의 네. 선거제도를 통해서 대표를 뽑는 여기에 대해서 깊은 불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삼선 개헌 문제가 나오고 후계자 구도가 나오고 왜냐하면 중국식 선거제도라는 것은 네. 1인 독재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예. 그래서 이것은 1인 독재를 꿈꾼 자의 망상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노상원 수첩은 총선 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네. 분명히 그 이후의 버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저기 것 보면은 주로 자기들이 전제했던 것은 오히려 여대 야소 이때 이런 계엄을 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대 야소가 되면 좀 힘들다. 네. 그때는 조기에 국회의원 30-40명 정도를 체포하고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 조은석 특검이 정확히 짚었다. 뭐냐면 동기가 뭐냐. 네. 이 내란의 동기는 결코 야당의 독주 때문이 아니고 이런 민주정에 대한 뼛속 깊숙한 불신, 예. 자기만의 이런 말하자면 독재자의 그 DNA가 이 사람에게 있는 게 분명하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미국이 협조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거 황당한. 지능 수준이 매우 낮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들끼리 막 한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 그러니까 미국에 어떻게 협조를 구해요? 미국이 미리 알았으면 막지. 그렇죠. 예. 그날도 제가 직후에 네. 비상계엄 직후에 맞아요. 말씀드린 원님. 적이 예, 있습니다만 맞아요. 평택에서 정말로 출동 준비하고 군장 싸고 올라오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계엄군을 진압하려고 네. 미군이. 네.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12.12 때 미군이 그런 반성이 있는 거죠. 예, 미국 입장에서는 그 12.12를 막지 못하고 전두환 군사 반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는 거에 미국이 어떤 면에서 전혀 그걸 막지 못한 아. 책임에 예. 대해서 반성이 있기 때문에 네. 45년 만에 또 해? 가만 이것들 가만 안 둬. 뭐 이런 게 있는 거니까 예. 뭐 어떻게 협조를 구해요? 미쳤어요. 미국이 쿠데타 사실은, 일으키는데 예, 협조해 주게. 예, 그러니까. 사실은 냉정히 말하면 예. 이 계엄 자체가 미국 그 군령권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한미 연합사 군령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반란입니다. 그 미국 군내법을 적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냉정히 말하면 이게 만약에 진압된 다음에 미국이 냉정히 그 자기들 법 집행을 하겠다고 나오면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미 연합사 체제에서 지금 우리가 군령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예. 합참이 배제된 채 반란이 일어난 거거든요. 예. 그러네. 어쩔 수 없습니다. 군령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미 연합사령관이 구성하는 네. 그 한국과 미국의 연합사 사령관들이 그렇죠. 구성하는 그게 최종 컨트롤 타워거든요. 최고 높은 기관입니다. 그 명을 어기면 다 군령 위반인 거예요. 예. 지금 그 명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그 명령 체계를 그냥 떼서 날려버렸잖아요. 예. 이건 미국 입장에서도 묵과할 수 없는 매우 위중한 그 반란 행위죠.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8쪽에 보면 이제 북한 접촉 얘기가 나오지 네,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연평도에 수집소를 설치를 하고 제주도로 가고 그래서 가스 폭파, 침몰, 격침, 난사, 헬기 투입을 하는데 용역 업체가 동원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저기도 중국 용역 업체를 자꾸 언급하고 있거든요. 중국? 네, 중국 용역 업체를 끌어들인다. 예.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상상을 해서 저런 말들이 나오나. 더군다나 저 문건을 작성한 사람은 노상원이라는 정보사령관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대북 공작 작업의 핵심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저게 그냥 망상이라고만 볼 수 있느냐. 연평도로 이동시켜서 용역회사를 부른다. 우리 군이 하면 증거가 남는다. 네. 중국 용역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리고 난사 뭐 폭파 이런 말들이 너무 자주 나오고 있고요. 시한폭탄 가방에 시한폭탄을 넣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네. 야 이게 도대체 8쪽까지는 행사 전이에요. 네. 행사 전에 조치할 것들이고 9쪽부터는 행사 이후거든요. 그래서 뭐 국회 개혁 앞서 말씀하신 대로 헌법 개정을 해서 재선에서 삼선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제도를 바꾸고 뭐 국가안전관리법을 제정해서 좌파들을 척결하고 뭐 등등이 있고 12쪽을 보시면 여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수거팀 조치 후 수사가 있을 것이다. 용역업체와 외국, 중국 용역업체, 아군을 사용 시는 수사를 피하기 피하기 어렵다. 어렵다. 예. 북에서 조치한다. 납포 직전 격침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북쪽에 노출을 네. 시켜가지고 이렇게 보낸 다음에 이게 이제 북쪽에서 뭐가 오면 그쪽도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넘어가는 것처럼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 전에 격침시켜 버린다. 이런 그러니까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고 이게 밝혀진다면 네. 이들은 중형을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형까지는 너무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이게 사실이라면 사형해야 될 것 같아요. 13쪽에 보면 북한, 그러니까 북의 침투로 인한 일제 처리 방법. 이제 그게 지금 말씀 주신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럼 북한하고 어떻게 접촉할 거냐? 비공식적인 방법이 있고 무엇을 내줄 것인가?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협상을 하겠다는 건데 5천에서 10,000명 정도를 민간 선박 3대에서 5대로 나눠 가지고 용역 외부 용역 업체를 미리 어뢰를 공격한다. 그리고 아니면 NLL 인근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이 어떤 이 작전에 활용하겠다라는 판단과 입장은 노상원 수첩에서 아주 명징해 보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국힘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정신세계는 전부 다 내란 공범들이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단죄하지 않으면 네. 이 일은 또 반복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이들의 위헌정당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죄를 지은 자들이 선거에서만 졌으니까 다 용서해달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계엄 성공시켰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은 도대체 네.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석 판단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위헌정당 해산 제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무조건 이건 위헌정당 해산 절차를 시작해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대구에 취재 갔더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두환 때 좋았다라는 대구 사람들 얘기가, 그때는 전두환 때의 사람들이 그 정치인들이 지역에 오면 현금을 무지하게 뿌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무슨 뭐 식당 뭐 이런데 뭐 회식하라고 막 돈 주고 그래서 전두환이 한번 왔다 가면 그냥 막 벌써 막 들썩들썩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못 잊는 어른들이 많다. 아니 그리고 그전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네. 전설 같은 얘기죠. 네. 보면 공천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선거 때 쓰라고 돈이 온대요. 근데 그때 돈으로 몇억 원씩 온다는 거예요. 중앙당에서. 예. 근데 문제는 대구 같은 데는 돈을 쓸 일이 뭐 있어요. 네. 공천 받으면 당선인데 당선인데. 그냥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선거를 치르면 치를수록 부자가 되는. 그러니까 그때 야. 막 봉투 돌리고 그럴 때 네. 그거는 수도권 얘기고 뭐 이렇게 치열하게 여야가 당락을 막 겨룰 네. 때 얘기지. 네. 그쪽은 공천되면 당선인데 돈 내려온 걸 굳이 좀 주변에 이렇게 나눠주고는 네. 남으니까 참 전설 같은 얘기 많아요. 우리의 네. 친일 잔재를 정리하지 못했고 친독재 잔재도 정리하지 못한 채 지금 우리 시대를 맞이한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동이 일어나고 별별 흠집을 잡아가지고 또 정권을 탈취해가고 네. 저는 우리나라에 공화당은 없다. 우리나라에 공화. 도대체 보수당이 있느냐. 예. 유신 잔당이 사라지더니 이제 전두환 잔당들만 지금 들썩거리는 거지.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 이제 기웃거리는 걸 보면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수의 욕망은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나라에서 진보와 보수에서 보수의 열망도 있습니다. 보수가 몸담은 곳이 있어야 맞긴 맞아요. 그런데 전제가 뭐냐면 진보냐 보수를 논하기에 앞서서 그 정의로운 세력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범죄 집단이면 안 되잖아요. 네. 역사에 죄를 지은 집단들이 네. 보수의 옷을 입고 보수여 이리로 와라? 그러면 좀 생각 있는 보수가 거기 가겠습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보수는 없다 이 나라에. 그 정당을 해산시켜야 되는 이유가 네. 거짓 보수당을 없애줘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보수당이 만들어질 수 있고 예. 정치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독점해서 자기들이 누렸던 거 이것을 반성해야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네. 그 시절이 좋았다라고만 여기고
그때 홀대 받았던 이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 색깔 씌우고 빨갱이라고 몰아붙이고 5.18에 대해서 그 조롱하는 거 보십시오. 세상에 저는 그 5.18 때 자기 아버지 관 앞에 철없는 어린이가 이게 영정 사진을 네. 보고 있는 걸 보고 너무 가슴이 미어져 가지고 오랫동안 이게 잔상이 그렇죠. 남아 있는데 네. 그걸 택배 왔습니다라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난 그걸 보고 전 인간이 아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 인간의 기본 그 마인드를 버린 거예요. 그건 범죄입니다, 범죄. 어려운 문제일수록 원론적으로 접근해야 원칙적으로 된다. 접근해야 된다. 우리가 국민의힘이라는 이 반헌법적 반민주적 정당을 용인한 시제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몇십 년째입니까? 이거 끝내야 이름을 된다. 바꿔놓고 예. 그 쿠데타를 했던 정당이 그게 민주정당입니까? 그 이후에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또 이름 바꾸고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그 정당의 뿌리가 어디예요? 전두환 정당이에요. 냉정히 말하면 민정당. 예. 그 재산 그대로 지금 이어받아 가지고 상속 아닌 상속 받아 가지고 지금 저기 청사하고 다 그런 겁니다. 저 도당 그 네. 건물 다 그런 거예요. 냉정히 따지면. 그렇죠. 그런 문제를 정면으로 한 번도 직시하지 않았다고요. 예. 이번에는 확실히 직시를 이번에만큼은 해야 된다. 이들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후배 검사들 만나봐도 검사들도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불만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네. 근데 심우정 총장이 영도 쓰지 않지만 네. 어떠한 결정도 안 해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세상에.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면 네. 소환해서 계속 불응했잖아요. 김건희가. 예. 그러면 체포영장을 치든 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아예 이 망가졌어요. 조직이. 총장은 지금 자기 코가 석자고 그리고 밑에서도 불만은 많은데 적극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총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뭘 할 사람이 없어 지금. 와. 껌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7월 31일 날 예. 11시 한 23분경인가 예. 800에 7070으로 주진우 의원한테 전화가 갔거든요. 예. 그때 저는 불려 들어갔다고 봐요. 아, 그 대통령 경로 직전에 예. 대통령이 윤석열이 이종섭한테 전화하기 직전에 예. 먼저 그 조태영이 불려 들어간 것 같고요. 따라서 주진우도 불려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화가 그때 있습니다. 예. 800-7070으로 주진우 통화가 의원한테 예. 전했고요. 그리고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취하는 이 스탠스가 수사받을 수 있다. 당연히 수사는 받겠죠. 예, 왜냐하면 특검에 의해서. 그때 무엇을 했는지는 당연히 규명해야죠.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가 그리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예. 법조인의 상식에 반하는 수사권 없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을 왜 동조했는지 그런 것들을 쭉 조사해 볼 필요가 이 있지 않느냐. 수사권 없다는 얘기는 이제 박정원 대령이 네. 국방부 그 수사단장을 했는데 수사권이 없다. 박정원 대령이 수사권도 없으면서 이 저 최병 사건을 수사했다. 뭐 그 논란이 있냐 없냐 논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좀 하신 겁니다.